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포구에서 플루트 소리가 들려왔다. 연주자는 28살의 청년 어부 강민호였다. 서울에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5년, 그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그 짓 하고 있구나. 민호의 아버지 강덕배가 투덕거리며 다가왔다. 70을 넘긴 노인의 얼굴에는 평생 바다와 씨름해온 흔적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 이 소리 들어보세요. 바다가 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민호는 플루트를 내리며 기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바다가 답한다고? 그런 헛소리 말고 어서 그물 정리나 해. 덕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가 읽은 논문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물고기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만약 제대로 된 멜로디를 연주한다면. 그만해. 덕배가 소리를 질렀다. 30년 전에도 너 같은 놈이 하나 있었어. 온갖 신기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겠다고 했지. 결국 빚더미에 앉아서 야반도주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아버지, 저는 다를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덕배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앞으로는 아버지 말에 따라야 한다. 그때 덕배가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은행에서 온 대출 독촉장이었다. 이번 달 안에 2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배를 압류당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부터 민호는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플루트를 연주했다. 바흐부터 민요까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곡을 시도해봤다. 하지만 물고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포구의 선배 어부들이 민호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민호야, 현실을 봐.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바다에서는 경험이 전부야. 박철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아무리 대학을 나왔어도 바다 앞에서는 우리가 선배야. 김용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이순덕과 마주쳤다. 민호야,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 알잖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순덕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제가 성공하면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성공?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거야.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 넷째 날, 민호는 다른 장소에서 시도해봤다. 외딴 바위에서 자신이 직접 작곡한 바다의 노래를 연주했다. 그때 정말로 물고기 한 마리가 바위 근처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플루트를 물속으로 떨어뜨렸고 물고기는 사라져버렸다. 다섯째 날에는 더 많은 물고기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갑자기 해경 순찰정이 나타나 낚시 금지 구역이라며 민호를 쫓아냈다. 마침내 일주일의 시한이 다가왔다. 민호는 마지막 날 새벽 모든 곡을 연주해봤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가 나타났다. 약속은 약속이야.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어업을 배워야 해. 민호는 절망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부터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덕배는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다. 민호야, 바람의 방향을 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고기들이 저쪽으로 몰려. 물의 색깔도 중요해. 저기 보이는 짙은 녹색 부분, 그곳에 고기가 많아.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그리고 점차 바다를 읽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호와 덕배가 함께 나간 어업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다. 이야, 오늘 대박이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 민호가 드디어 어부다워졌네. 그날 저녁 민호는 오랜만에 플루트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방파제에 앉아서 조용히 플루트를 연주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플루트 소리에 맞춰 물고기들이 방파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뭐지? 민호는 연주를 멈추고 물을 내려다봤다.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방파제 아래서 헤엄치고 있었다.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
그때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또 그 짓 하고 있냐? 하지만 이번에는 덕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지 않았다. 아버지, 봐요. 고기들이 정말 모여들어요. 어라, 정말이네. 그런데 민호야, 이상하다. 왜 지금에서야? 덕배가 말을 하다가 멈췄다. 아, 그렇구나. 민호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 민호는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30분이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알아? 음력 보름이요. 바로 그거야. 민호야, 너는 그동안 잘못된 시간에 연주하고 있었던 거야. 잘못된 시간이요? 응. 고기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해가 지기 직전이야.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더욱 그래.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아, 그래서 효과가 없었구나. 그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소용없어. 민호야, 너의 음악이 틀렸던 게 아니야. 다만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지.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방파제로 나갔다. 이번에는 그물도 함께 가져왔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민호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바다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어제보다 더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었고 덕배가 재빨리 그물을 던졌다. 이야, 대박! 그물 안에는 가득히 물고기들이 들어있었다. 민호야, 내가 옳았어. 정말로 음악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타이밍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실패했을 거예요. 그날 밤 포구의 술집에서 동네 어부들이 모여들었다. 민호야, 정말 음악으로 고기를 잡았다면서? 박철수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네, 형.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도움? 타이밍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덕배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오래된 지혜의 중요성이었어요. 바다를 읽는 법, 때를 아는 법. 이런 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일주일 후 민호의 음악어업법은 지역신문에 소개되었다.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민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왜 거절했어? 좋은 기회인데. 어머니가 아쉬워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업이요. 그리고 가끔씩 바다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 몇 달 후 민호는 마을에서 바다음악회를 개최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공연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바다가 들려준 노래입니다. 이 음악은 제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다와 물고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을의 어부들이 함께 만든 음악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관광객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어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요. 그 다음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오늘은 뭘 연주할 거야? 아버지를 위한 곡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연주를 시작했다. 물고기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 민호야, 왜 그물을 안 던져? 오늘은 그냥 연주만 하고 싶어요. 물고기들도 음악을 들을 권리가 있잖아요. 덕배는 아들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덕배가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너는 정말 음악으로 고기를 잡고 싶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걸. 과정? 네. 아버지와 함께 배우고 바다를 알아가고 전통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 말이에요. 민호야, 아버지도 너에게 배운 게 많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하지만 저는 결국 꿈을 포기했잖아요. 아니야. 너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찾은 거야.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키는 꿈 말이야. 플루트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다. 물고기들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헤엄쳤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음악과 자연이 하나 되는 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을. 바다가 들려준 진짜 노래는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조화에 관한 노래였다. 민호는 이제 그 노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들도 마치 그 의미를 아는 듯 더욱 아름답게 춤을 추며 바다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이제 너도 우리의 노래를 알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청하신 영상 이야기가 즐거웠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